자, 오늘부터 삼각함수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삼각함수 정의 좀 쉬워요. 어렵지 않으니까 요 금방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자, 첫 번째 봐야 될 건 용어에 대한 거예요. 자, 용어에서 보면은 우리가 보통 사분면인데 사분면에서 이렇게 사분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1, 2, 3, 4분면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 알고 있죠? 거기에서 보통 여기 이렇게 요선 요거를 시초선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시작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거지. 그랬을 때 요거를 시초선이라 부르고 요선을 동경이라고 불러요. 그죠? 얘를 동경이라고 부르고 요 각을 일반각이라고 부른다. 오케이? 뭐 이건 다 아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야. 자, 요만큼 각을 뭐 60도라고 칩시다. 근데 여기의 각 알파도를 60도라고 표현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왜 안 되냐면 요 각을 표현하세요라고 하면은 물론 60도 맞지만 한 바퀴 돌고 요만큼 온 것도 요 각을 표현한 거 맞고 두 바퀴 돈 것도 맞기 때문에 그래서 한 바퀴 돌면 360도 거기다 60만큼 더했으니까 몇이야 이거 420도냐? 420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얘도 표현이 맞고 얘도 표현이 맞고 또 두 바퀴 돈 것도 맞으니까 어떻게 표현하자? 이렇게 표현하자는 얘기예요. 앞에다가 360n 하고서는 여기다 각도를 붙이면 된다. 오케이? 그 내용. 그러니까 앞에 360n이라는 거 붙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740번 보세요. 시초선 OX와 동경 OP가 이루는 한 각의 크기가 750도일 때 OP를 일반각의 정수 n으로 표현하라 라고 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얘를 일단은 360보다는 작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360만큼 계속 빼주면 돼. 한 바퀴가 360, 두 바퀴는 몇 도? 720. 그렇지. 여기서 720만큼 빼면 몇이야? 30이잖아. 그럼 요 앞에다가 360n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답은 3번이죠. 그죠? 180n 이런 건 없어요. 이상한 게 있네. 그래서 사분면의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분면으로 따져보면 이렇게 사분면 있었을 때 여기가 1, 2, 3, 4분면이죠. 그러면은 1사분면의 표현이 뭐냐? 여기가 시초선이야. 얘가 0도고 여기가 90도죠. 여기가 180도, 여기가 270도 이렇게 되겠고 여기 당연히 360도가 되겠지. 0도는 360도랑 똑같죠. 그러면은 1사분면을 표현하세요. 제1사분면을 표시하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각을 세타라고 합시다. 세타라고 합니다. 세타는 0도보다는 크고 몇 도야? 90도보다는 작지만 이렇게 90도보다는 작지만 이렇게 표현하지 말라고 했어요. 앞에다가 360n을 써주라고 했어요. 이렇게 360n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사분면의 표현이 요거다. 그죠? 요 앞에 360n을 붙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자고. 동경이 위치한 사분면이 다른 하나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여기 숫자 너무 크잖아. 그럼 얘를 360씩 계속 빼. 그죠? 빼거나 더해. 그러면 얘는 몇을 빼야 돼 이거? 720을 빼버리면 되지? 720 빼면 몇이냐 이거? 150도죠? 150도는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아요. 그럼 얘 몇 사분면? 제2사분면. 그죠? 2사분면. 얘는 오히려 더하면 되겠죠? 720을 더할까요? 720 더하면 몇이냐 이게? 100 몇이라고? 160 맞는 것 같은데? 그치? 160 맞지? 160이니까 얘도 뭐야? 제2사분면 맞아요. 자, 이거 아직 안 배우긴 했지만 우리 그 선행 때는 배우긴 했어요. 요렇게 파이로 표현하는 걸 무슨 법? 호도법. 이런 걸 호도법. 뒤에서 배울 거야. 요렇게 도로 돼 있는 걸 60분법. 그러면 우리는 먼저 호도법이 눈에 잘 안 들어와. 그래서 요거는 미리 알아도 파이가 180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7파이는 요거를 호도 60분법으로 바꾸려면 마이너스 6분의 7에다가 그냥 180 곱하면 되죠. 그럼 얘가 약분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3, 이렇게 하면 30이지? 37, 22, 210도. 근데 요것도 음수니까 여기다가 360을 더해줄게요. 더해주면 150도. 150도 역시나 제2사분면이죠. 2사분면. 얘도 해볼게요. 3분의 5에다가 요게 180 곱하여
그럼 여기가 6이니까 6, 5, 30. 60이죠? 300이 되겠고 얘는 300도네? 300도면 몇 사분면이야? 이거는 제 4분면이죠. 답 4번이네요.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해볼까? 4분의 11에다가 180을 곱할 거야. 이거 약분하면 45거든요. 그러면 45에다가 45 곱했으니까 몇이냐 이게? 495네요. 여기서 360을 빼죠. 그럼 5에다가 3에다가 1. 얘가 135도예요. 135도니까 얘도 2, 4분면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여기 좀 중요합니다. 요거 유형 3번하고 이 뒤에 있는 유형 중요한 거 있어요. 동경의 위치관계 관련해서 여기 파트에서 낼 문제가 없어요. 낼 문제가 없다 보니까 이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보면은 각각의 각도가 알파와 베타인 두 개의 일반각이 있을 때 첫 번째, 두 동경이 일치한다 아니면 두 동경이 서로 방향이 반대다라고 돼 있으면 요거는 그려보셔야 돼요. 자, 먼저 두 동경이 일치한다고 했으면은 뭐 이게 동경 하나 이렇게 해놓고서는 요만큼을 알파라고 한다면 베타도 일치하는데 똑같은 각은 아니다 보니까 한 바퀴 돌았다 생각하세요. 요게 베타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요 베타에서 알파를 뭐 해볼까요? 빼볼 거예요. 여기만큼이 알파니까 요만큼을 빼면은 요 선이겠네. 한 바퀴네. 베타 빼기 알파는 한 바퀴면 360이지. 그래서 여기다가 360n 요렇게 표시할 거란 얘기예요. 한 바퀴는 360이니까. 그치? 근데 일직선상인데 방향이 반대인 경우도 한번 그려보면 여기 문제는 다 이런 식으로 그릴 거야. 요렇게 얘가 요렇게 있었다고 치면은 요만큼의 각도를 알파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요만큼 각도를 베타라고 할 거야.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요만큼 베타에서 요 알파만큼을 이번에도 뭐 해봐? 빼볼 거지.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은 몇 도가 되겠어? 180도가 되겠지? 근데 앞에다가 360n 요렇게 붙일 거란 얘기야. 그치? 요 유형은 다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 문제 보자. 자, 문제에서 세타와 10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서로 일치했대요. 이때 세타의 크기를 모두 더한 값을 k라고 했을 때 코사인 k도 구하랍니다. 참고로 요 말이 중요하죠. 세타는 0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그려봐. 이렇게 그려놓고, 자, 동경이 일치하니까 요좀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했을 때 요만큼을 세타라고 한다면 10세타는 뭐 한 바퀴 돌았다 치자고. 많이 돌 필요 없어. 얘가 10세타라고 하자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자, 10세타에서 세타를 어떻게 해봐? 뺄 거지. 빼면은 요만큼이 빠지니까 요거는 한 바퀴인 거잖아. 한 바퀴면 360이지. 근데 여기다가 360을 쓰지 말고 360n이라 쓰라 이 얘기죠. 그죠? 계산해 볼게요. 9세타가 360n이 되겠고 세타는 9로 나눌 거지. 9로 나누면 몇이야? 40n이 되겠지? 40n이 될 거야. 자, 그런 상태에서 뭐 하냐면 n에다가 숫자를 넣는 거야. 첫 번째, n이 0이라면 이때 세타는 몇이야? 0이지. 근데 참고로 세타는 0보다 어떻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얘는 안 돼. 얘는 안 돼. 두 번째, n에다가 1 넣어. 그러면 세타는 40이 범위 안에 들어가지. 요것도 헷갈리면 바꿔줄게. 0이고 세타고 2분의 파이가 몇 도? 파이가 180도라고 했으니까 90도지. 60분 보면 편하죠. 그 다음 세 번째, n에다가 2를 넣어볼 거야. 그럼 세타는 80도가 되겠죠. 그죠? 그럼 얘도 범위 안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얘도 맞고 얘도 맞고 3 넣으면 120도니까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이 값들을 k라고 하는데 k를 다 더하래요. 더한 걸 k래요. 그러니까 k는 40 더하기 80, 얘는 120도가 되겠죠. 근데 어려운 게 나왔네. 이거는 뒤에 걸 배워야 되는데 이게 왜 여기 나왔지? 자, 이게 첫 번째였는데 두 번째로 뭘 구하래요? 코사인 k를 구하라고 했어요. 코사인 120도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요거는 사실 너희 뒤에 거를 배워야 되는데 혹시 선행했으니까
얘 혹시 구할 줄 아십니까? 이 구하는 방법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서. 자, 첫 번째 방식은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고3쯤 되면은 고3 애들도 여기 나오거든요. 미적분 때. 근데 걔들은 전부 다 거의 다 그래프로 풀어요. 근데 그거 말고 요거 하나 배운 거 있어요. 자, 뒤에서 어차피 배울 거예요. 자, 120도라는 게 코사인 180도에서 얼만큼을 뺀 거죠? 60도만큼 뺀 거예요. 그러면 요거 올사탄코 하는 거였거든요.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봐봐. 여기가 1, 2, 3, 4분면에 여기가 올사탄코였어요. 뒤에서 또 배울 거예요. 그럼 해볼게. 얘는 처음에 얼만큼 갔대? 180만큼 갔대. 갔다가 어떻게 했어? 60도만큼 뺐어. 그럼 누구 영역이야? 사인 영역이야.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야? 코사인이야. 그치? 근데 얘는 누구 영역? 사인 영역. 지 영역인가? 지 영역이 아니니까 부호는 뭐예요? 마이너스 붙여놓고요. 코사인 60도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코사인 60은 몇이에요? 2분의 1이에요. 2분의 1이에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하나 필기를 하셔야겠네요. 너희 대표각 다 기억해요? 대표각 하나 써줘야겠네요. 자, 대표각을 까먹을 수 있으니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자, 요거 한번 필기해 줄게요. 자, 대표각을 아직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모르겠으면 요걸 좀 잘 체크해 두셔요. 그죠? 만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지금은 60분법으로 나타내는 건데 나중에 이걸 다 호도법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호도법에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뒤에서 배울 거지만. 그래서 요거 좀 잘 체크해 두세요. 자, 똑같은 거예요. 자, 동경의 위치 관계. 이번에는 X축의 대칭이다 라고 할 거예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었다고 했을 때 자, 요만큼이 동경이 있는데 얘가 요게 X축이잖아요. X축 대칭.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랬을 때 요만큼을 알파 각도라고 하고 얘를 이렇게 돌아온 거 얘가 베타예요. 자, 이번에는 알파랑 베타를 뭐 해봐야 될까요? 더해야 됩니다. 왜냐면 요만큼이 알파면 대칭이니까 여기도 알파였겠지. 요거랑 요만큼을 합하면 360도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한 바퀴가 된다. 360 그냥 360n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Y축 대칭도 한번 해볼게요. Y축 대칭의 경우도 자 여기가 요만큼 동경이 있고 요거의 Y축 대칭이라고 할 거야. 그치? 이렇게 Y축 대칭이야. 그럼 요것도 요만큼이 알파. 그 다음 여기 요렇게 온 거 여기가 베타야. 이번의 경우에도 알파랑 베타를 뭐 해봐? 더할 거죠. 요만큼이 알파면 여기 요만큼도 알파야. 결국은 요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면은 알파랑 베타랑 합한 건 몇 도가 되겠어? 180이겠지. 알파랑 베타랑 합한 거는 180도가 되겠지. 앞에다가 360n을 이렇게 붙인다고 했어요. 항상 360n은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려보는 거지. 상황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y는 x 대칭도 있었네요. 요것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y는 x 대칭. 자, 이번에는 요렇게 있었을 때 이게 y는 x야. y는 x인데 자, 동경 뭐 대충 그려. 이렇게 얘가 있었는데 이게 요 y는 x에 대해서 요렇게 대칭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만큼 각도를 알파, 그 다음 요만큼 각도를 베타라고 했을 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더해야 될 거예요. 요만큼이 알파면 여기가 알파지? 그럼 여기 전체를 말하는 거니까 얘는 90도죠?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90도가 됩니다. 앞에다가 360n을 좀 붙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755번 여기 나오네. 2세타가 나타내는 동경과 3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X축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이때 중요한 거 세타는 0부터 파이까지라는 거 요건 좀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럼 그려봅시다. 얘가 요렇게 대충 그려. 자, 먼저 2세타 뭐 이 정도 2세타라고 할까? 좀 말이 안 되지만 얘가 2세타지만 X축 대칭하면은 여기가 되겠죠. 요렇게. 그러면 요만큼을 2세타라고 할게요. 그럼 3세타는 뭐냐?
한 바퀴 돌아서 요거 얘가 3세타야. 자, 이번에는 2세타랑 3세타랑 어떻게 하자? 더해보자. 요만큼 2세타면 여기도 2세타야. 결국 더하면 한 바퀴가 되겠지? 그러니까 2세타랑 3세타를 합한 거는 한 바퀴 360n이라고 쓰자. 그러면은 5세타는 360n이 되고 5로 나누면 72세타인가요? 72n이죠. n이 되겠지. 그런 다음에 뭐 하라고 했냐면 n에다가 숫자 넣으라고 했어요. n에다 0 넣는 건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0보다는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 n에다가 1 넣으면 요때 세타는 72. 두 번째, n에다가 2 넣으면 요때 세타는 144죠. 참고로 얘가 지금 호도법으로 나와서 헷갈리는데 0이고 세타고 파이는 180도라고 했죠? 그럼 얘네 둘이죠? 얘네 둘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요 세타의 크기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72 더하기 144 더하면 몇이지 이게? 6이고 6이고 4 7 4 1 2 요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답이 뭘로 나왔어요? 호도법으로 나왔네? 야, 호도법으로 고치는 건 또 어떻게 하는 거냐? 자, 60분법을 호도법으로 고치는 방법은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216도라고 돼 있으면 얘를 180분의 파이를 곱하시면 됩니다.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꾸는 방법은 180분의 파이를 곱하시면 돼요. 오케이? 얘를 계산해보면 얘 계산하면 몇이지? 계산하면 약분해서 보면은 5분의 6파이가 되겠네. 여기 있네. 5분의 6파이. 호도법을 60분법으로 60분법으로 호도법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문제가 호도법으로 나와요. 근데 호도법으로 나오기 때문에 호도법에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순서상 이걸 좀 먼저 배웠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자 보면은 60분법과 호도법 요게 나왔어요. 자,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꾸는 게 그게 오히려 더 편합니다. 자, 이거는 뭐 이거 생각하면 되죠. 파이 자체가 180도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4분의 파이다. 4분의 파이가 60분법으로 몇이냐라고 하면은 파이에다가 그냥 180도를 넣어요. 그럼 얘는 몇이야? 45도야. 그지? 이렇게. 근데 거꾸로 60도가 호도법으로 몇이냐라고 하면은 요거는 60에다가 180분의 파이를 곱하시면 됩니다. 그치? 그러니까 60분법을 호도법으로 고치는 방법은 요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돼. 얘 계산하면 3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요 부분을 생각해야 되나? 얘를 생각해야 되겠네. 얘가 중요한 거지, 얘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호도법을 60분으로 바꾸는 거는 생각보다 쉬운데 60분법에서 호도법을 바꾸는 게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360n 요거 하는 거 있었죠? 그럼 360이 180 곱하기 2잖아요. 그래서 얘를 파이로 고치니까 2파이 이렇게도 고쳐야 되겠지. 그래서 요거에 조금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볼게요. 자, 60분법으로 나타낸 각을 호도법을 60분법으로 고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눈에는 60분법이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차라리 요 호도법을 60분법으로 고치는 걸로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해볼게. 자, 얘부터 12분의 7인데 파이가 180이라고 했어요. 얘 약분하면 이렇게 가면은 10이고 얘가 5인가요? 그럼 얘는 7 곱하기 15가 되겠네. 5, 7, 35, 105. 얘 맞네요. 이거 맞고. 다음 얘도 5분의 3에다가 파이가 180. 180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3, 5, 15, 6. 그러면은 6, 38에다가 108. 108 맞네요. 자, 이쪽 것도 6분의 11에다가 180 곱할 거지. 이렇게 약분하면 30이에요. 그러면은 330. 얘도 맞죠? 330. 얘도 맞고. 얘도 마이너스 4분의 5에다가 180 곱해요. 요 약분하면 45거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5, 25, 5, 4, 20. 225네? 그치? 답 4번이네. 그죠? 얘도 확인해 볼게. 3분의 10에다가 180을 곱할 거야. 그럼 얘는 60, 얘는 6, 100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호도법을 60법으로 바꾸는 게 더 편해요. 그죠?
자, 여기 부분 별표입니다. 자, 공식 외우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고3 끝날 때까지. 지금 고3 미적분 수업하고 있거든요. 그 고3 때도 나오고 있어요. 자, 외워야 될 거. 호의 길이 L은 R세타. 그 다음 부채꼴의 넓이. 요건 두 개 외우세요. 자, 부채꼴의 넓이에서 넓이 기운 S예요. 2분의 1 RL이 원래 넓이 공식인데 요 L이라는 게 L이 R세타야. 요 세타 자리에 여기 L 자리에 여기 넣으면은 요 공식이 나오기도 하겠죠. 근데 요때 주의할 점, 세타는 뭘로 표현해야 되냐? 호도법으로 표현해야 돼요. 요때 세타는 항상 호도법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죠? 둘레는 안 봐도 되죠? 이거 뭐 굳이 뭐하러 봐요? 이건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761번 중심각의 크기가 30도고 호의 길이가 2분의 파이일 때 넓이를 구해라. 자, 여기서 생각할 거 호의 길이. 호의 길이 L이라고 주로 많이 해요. L은 R세타고 넓이는 S죠. S는 2분의 1 RL 혹은 2분의 1 R제곱 세타라는 공식을 씁니다. 근데 요때 말하는 세타는 호도법이에요. 그래서 세타는 30도를 호도법으로 고쳐야 돼. 이걸 어떻게 한다?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된다고 했지. 그럼 얘는 6분의 파이예요. 그럼 첫 번째, 호의 길이를 이용합시다. L은 R세타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요걸 이용합시다. 호의 길이가 2분의 파이지. 2분의 파이는 R 몰라요. 세타가 6분의 파이예요. 그럼 계산해 보면 R은 몇이야? 3 되죠. R은 3이죠. 그죠?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넓이를 구하라고 했거든. 넓이는 요 공식 쓰자. 2분의 1 RL 공식 쓰자. 그러면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R이 3이에요. L이 호의 길이잖아요. 호의 길이가 2분의 파이라면서요. 그럼 얘가 4분의 3파이. 이렇게 답 나오죠. 유형 7번 똑같은 거죠? 똑같은 겁니다. 뭐 볼 게 없을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이거는. 자, 이거 뭐 둘레가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뭐 저거 어떻게 받아봐요. 자, 776번 보세요. 둘레 길이가 8인 부채꼴 중에서 넓이가 최대인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부채꼴 하나 그려볼까요? 이렇게 대충 이런 식으로 하나 그려줘요. 자, 그럼 부채꼴을 그렸는데 요거의 둘레 길이가 8인데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건 뭐 할 거냐면 둘레가 8이야? 그럼 여기 길이를 반지름 R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 길이도 R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만큼 길이. 자, 지금 보면은 요 길이를 합한 게 8이라고 했거든? 그러면은 요걸 반지름 R이라고 얘기했다면 요만큼 호의 길이를 뭐라고 해야 돼? 8-2R이라고 하면 되지. 8-2R이라고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호의 길이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문제에서 넓이를 구하라고 했죠? 자, 넓이 공식 S는 2분의 1 RL이라는 공식이 있잖아요. 요걸 이용하자 이 얘기지. 자, 넓이 S는 2분의 1 R L을 지금 요거라고 표현하기로 한 거야. 그럼 여기다가 8 빼기 2R 이렇게 썼어요. 전개 한번 해볼까요? 전개하면은 자, R제곱부터 쓸게요. 이렇게 가면은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가면은 4R이죠.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4R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니까 얘는 몇 차 함수? 2차 함수지. 2차 함수에 뭘 구하란 얘기야? 최대값 구하란 얘기야. 이거 2차 함수 최대값 구하란 얘기야. 그럼 표준형 고치면 끝나지. 마이너스에 이게 R 빼기 2의 제곱에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그치? 표준형 고친 거죠. 그러면 얘는 꼭지점 좌표가 2,4가 됩니다. 즉 반지름은 2일 때 넓이의 최대값은 4다 이 얘기죠. 문제에서 넓이를 물어봤으니까 4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 함수인 거죠. 그죠? 2차 함수예요. 이제 상하함수의 정의하면서 여기서 좀 봐야 될 거 몇 가지 개념이 있으니까 요거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우리 뭐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요만큼 각도를 세타라고 하고요. 자, 요만큼을 x라고 할까? 여기는 y라고 하고 여기는 r이라고 할게요.
자, 문제에서 이렇게 할 거야.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나타내세요. 요건 중3 때부터 했던 거. 자, 사인 세타 뭐 분의 뭐? 뭐 분의 뭐? 이렇게 하는 거 맞지? 그럼 뭐야? R분의 Y. 그죠? 코사인 세타 이렇게 가지. 그럼 뭐야? R분의 X. 다음 탄젠트는 요거 분의 요거지. 그러면 X분의 Y라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뭐 할 거냐면 얘 같은 경우 우리 중딩 때랑 고딩 때랑 차이점을 보면은 중딩 때는 전부 다 좌표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얘는 1사분면에 있는 경우였어요. 즉 어떤 점이 1사분면을 지나는 동경을 지나는 경우만 배운 게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 할 거냐?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 있는 경우도 배울 거예요. 그런데 이거요 그냥 간단하게 갑시다.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1, 2, 3, 4분면이 있을 때 올사탄코 기억나세요? 올사탄코 이것만 생각하세요. 올사탄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막 좌표가 막 2, 4분면에 있고 3, 4분면에 있고 할 텐데 그거 따질 필요 없이 몇 사분면인지만 보고 그냥 바로 풀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4를 지나는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이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고 할 거야. 그런데 얘를 진짜로 좌표평면에다가 이렇게 만약에 마3,4라면 마3,4면은 요게 되겠고 요걸 지나는 동경이 이렇게 돼. 그럼 얘가 이루는 각은 여기가 세타야. 요 상태에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찾으려고 하면은 겁나 어려워요. 복잡해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자, 얘를 딱 보자마자 얘는 몇 사분면? 이게 몇 사분면에 있는 각이지? 제2 4분면에 있는 각이죠. 제2 4분면이면 올사탄코 중에 2, 4분면이면 여기야. 누구 영역? 사인 영역. 아, 그 얘기는 누구만 부호가 플러스란 얘기야. 사인만 플러스란 얘기야. 사인은 플러스고 나머지는 마이너스란 얘기야. 그런 상태에서 그 다음은 요거 할 필요 없어. 그냥 삼각형을 그려. 삼각형 그려. 자, 요게 x고 요게 y죠. 부호 신경 쓰지 마. 부호 신경 쓰지 말고 여기가 3, 여기가 4. 그럼 얘는 요 길이가 몇이야? 5가 되겠지. 그럼 요걸 그냥 세타라고 생각해. 그러면 사인 세타는 뭐 분의 뭐? 5분의 4.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 탄젠트는 3분의 4. 이렇게 해버리면 끝이란 얘기야. 다시 자, 얘가 지나는 동경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찾으라고 하면은 처음에 뭐 하냐? 얘가 몇 사분면 점인지를 보라고. 얘는 2사분면의 점이야. 그죠? 우리 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 1학년 때, 중1 때 1사분면 뿔뿔, 2사분면 맞뿔, 3사분면 마마, 4사분면 풀마. 중2 때 이런 거 배우거든. 그지? 그 여기서 써먹으면 돼. 얘가 맞뿔. 그럼 2사분면 맞지. 2사분면 사인 영역이네. 아, 사인은 플러스고 나머지는 마이너스다 라고 생각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은 부호 쌩까. 그런 다음에 삼각형 그려. 그 다음 얘가 x, 얘가 3, 얘가 4. 그럼 얘는 피타고라스 써서 얘가 5. 그러면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러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되게 간단한 거예요. 고3 때도 나와요. 자, 그래서 781번 요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자, 원점 5와 얘가 지나는 동경 OP가 나타낸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구해라. 자, 얘가 몇 사분면인지를 보란 말이야. 부호가 마마야. 그럼 얘는 몇 사분면? 제3 4분면이야. 그러면 얘는 올사탄코, 얘는 누구 영역? 탄젠트 영역이야. 그럼 누구만 부호가 플러스다? 탄젠트만 부호가 플러스다. 그러면은 써놓을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라고 하면은 탄젠트는 플러스인데 나머지는 마이너스였을 거란 말이야. 그런 뒤에
그냥 삼각형 그려. 직각삼각형. 자, 이제 부호는 신경 쓰지 말고 여기 x가 여기가 6, 여기가 8이라 이 얘기야. 그럼 여기를 피타고라스 쓰니까 10이 되겠지? 그럼 요걸 세타라고 생각하고 먼저 사인 세타 10분의 8 약분해서 5분의 4. 코사인은 10분의 6 약분해서 5분의 3. 탄젠트 3분의 4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문제에서 사인이랑 코사인 더하라고 했어요. 얘네 둘이 더하래요. 마이너스 5분의 4랑 마이너스 5분의 3을 더해라. 마이너스 5분의 7 이렇게 되겠지. 간단하단 말이지. 자, 유형 9번은 이미 설명을 해버렸죠. 그죠? 그래서 얘요 1, 2, 3, 4부면 했을 때 올사탄코 요거는 계속 좀 외워주세요. 올사탄코. 그래서 요거는 사인만 양수란 얘기고 나머지는 음수란 얘기다. 그래서 뭐야 이거 올사탄코 이거 뭐야? 올스타킹? 이상한 게 있네요. 자, 편한 대로 외우세요. 자,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은 둘이 곱한 게 0보다 작고 코사인 탄젠트가 0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얘는 사인 코사인이 0보다 작으면은 둘이 부호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 혹은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가 될 텐데 첫 번째 경우를 보면은 사인이 플러스고 코사인이 마이너스야? 그럼 이쪽 것도. 그러면 코사인이 마이너스면 탄젠트는 플러스겠지. 얘 밑에 경우는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겠지.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가 사인 세타가 양수면 코사인 세타는 음수인데 탄젠트 세타는 양수래. 이런 경우는 셋 중에 하나는 양수인 경우는 있지만 두 개가 양수인 경우는 없죠. 그래서 이 경우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경우가 맞다는 얘기죠. 사인 세타가 음수면 코사인 세타는 양수고 탄젠트 세타가 음수인 경우 요렇게 하나만 양수인 경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코사인만 양수네. 그럼 얘는 올사탄코. 코사인만 양수네. 몇 사분면? 이거 1, 2, 3, 4분면이요. 여기죠. 4사분면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두 개가 양수인 경우는 없어요. 셋 다 양수이거나 아니면 하나만 양수인 경우밖에 없습니다. 자, 삼각함수의 관계.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별표 치셔야 되고요. 자, 외워야 될 거는 첫 번째, 탄젠트 외우셔야 돼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그 다음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요거 외우셔야 돼요. 요 두 개만 외우시면 돼요. 뭐 여기에 막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그거 외울 사람은 외우세요. 근데 안 외워도 돼요.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얘를 그냥 이항한 거예요. 코사인 제곱을 이항한 거고 얘는 사인 제곱을 이항한 거고. 그럼 얘는 또 뭐야? 얘는 얘를 얘 밑에 거 이거 2번도 좀 증명해 줄게요. 얘는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라고 했어요. 이 상태에서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이렇게 나눈 거야. 근데 코사인분의 사인이 뭐였어? 탄젠트라고 했지? 그럼 얘가 탄젠트 제곱이고 얘는 1이고 얘는 코사인 제곱분의 1이라는 공식이 그래서 나온 거야. 그러면 굳이 따로 외울 필요 없겠지. 이 두 개만 외우시면 돼요. 언제까지? 고3 때 끝날 때까지. 고3 때도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796번 해봅시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먼저 1번부터. 1번은 딱 보니 얘 뭐 해야 될 것 같아? 인수분해 해야 될 것 같지? 합차로. 맞지? 그럼 얘는 뭐야? 사인 이거 다 쓰자.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에 얘가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인수분해할 수 있어. 그런데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몇이다? 1이라고 했었지. 그죠? 그럼 얘는 1이라 이 얘기지.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또 뭐 했냐면 얘를 조금 변형한 거야. 코사인 제곱은 이 사인 제곱을 옆으로 이렇게 옮겨. 그럼 1 빼기 사인 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거를 얘를 요 자리에 넣은 거야, 얘는. 그러면은 사인 제곱 세타 빼기 가로치고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를 한 거야. 분배해 보면 2 사인 제곱 세타 빼기 1 맞죠? 그죠? 이렇게 변형했단 얘기예요. 그죠? 조금 변형한 거죠. 자, 그러면 2번도 마찬가지야.
여기 사인 제곱이라고 돼 있네. 자, 사인 제곱도 마찬가지. 자, 2번은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라고 했지? 그러면은 코사인을 이용해. 2항에. 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잖아. 그럼 요걸 대입한 거야. 그럼 써볼게. 여기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고 얘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인데 위에 게 합차죠.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고 얘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러면 약분하고 약분하면 얘도 맞게 되죠. 그치? 3번은 밑에다 해야겠다. 3번 할게요. 자, 탄젠트. 얘는 또 뭐야? 자, 요 탄젠트를 좀 고쳐볼까요? 탄젠트는 뭐 분의 뭐? 코사인 분의 사인. 근데 제곱으로 돼 있어요.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사인 제곱 세타 빼기 사인 제곱 세타를 하란 얘기가 됐고요. 자, 요거는 뭐 해봐야 돼? 통분해봐야 될 것 같은데? 통분해볼게.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여기가 사인 제곱 세타 빼기 여기는 사인 제곱 세타의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됐겠고 자, 이 상태에서 공통인수가 뭐야? 사인 제곱이 공통인수로 있지. 그치? 그럼 얘를 써볼게. 자, 봐봐. 여기다가 사인 제곱 세타로 묶으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여기는 코사인 제곱 세타가 돼요. 그런데 자,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야. 여기서 코사인 제곱을 싹 옮기면 사인 제곱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과 같지? 그러니까 얘가 뭐란 얘기야? 사인 제곱과 같지? 아, 그러니까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여기가 사인 제곱 세타인데 얘를 또 사인 제곱 세타라고 고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코사인 분의 사인이 뭐라고 했어? 탄젠트라고 했지. 그러니까 얘도 탄젠트 제곱 세타의 사인 제곱 좁아. 제곱 세타가 되는 게 맞다는 얘기죠. 아,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라고? 빡셌네. 자, 답이 뭐 한 5번쯤에 있나? 자, 4번도 볼게요. 갈 길이 머네. 자, 4번은 얘는 또 뭐 해볼 거야? 이거 뭐 해볼래? 4번도 할게요. 요거 선생님이 풀네임을 안 쓰고 그냥 간단하게 첫 글자만 써도 되죠? 첫 글자만 쓸게요. 너무 쓰기가 빡세가지고. 자, 보면은 얘부터 전개할 거예요. 제곱이죠? 자, 제곱입니다. 완전 제곱식. 그럼 얘는 4 사인 제곱 플러스 얘는 12 사인 코사인 9 코사인 제곱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9 사인 제곱 빼기 12 사인 코사인 플러스 4 코사인 제곱이 되겠지. 자, 이렇게 보면은 얘 지워지죠. 지워지고 얘랑 하면 10 사인 제곱. 그 다음 뒤에 것도 맞아? 13이지. 10이 아니라 13이죠. 13 사인 제곱. 뒤에 것도 13 코사인 제곱이고 얘는 13으로 묶으면 여기가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되네.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3이라고 했지. 그치? 얘도 맞지. 자, 5번이 틀렸나 보자. 5번이 틀렸겠지. 자, 5번 해볼게요. 자, 5번은 일단 분모가 지금 어때? 달라. 다르니까 뭐해? 통분. 자, 통분합시다. 통분할 겁니다. 여기가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여기는 1 플러스 사인 세타 분의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의 1 플러스 사인 세타를 여기는 코사인 제곱 세타의 여기는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를 이렇게. 자, 분모는 얘 전개하게 되면 얘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고 얘는 그냥 공통인수로 묶으면서 계산할 건데 어차피 사인 세타가 어떻게 되냐? 사라지네. 그럼 얘는 뭐 되냐? 2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될 것 같습니다. 맞죠? 그 다음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이거라고 했으니까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은 얘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은 코사인 제곱과 같죠? 그래서 얘를 쓰면은 얘가 코사인 제곱 세타의 2 코사인 제곱 세타 약분하면 2가 되죠. 얘 틀렸죠. 2입니다.
쓸데없이 빡셌네요. 그죠? 근데 보통 이런 문제는 뒤에서부터 푸세요. 웬만하면 뒤에서부터 풀어요. 다음 유형 11번도 마찬가지예요. 올사탄코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사탄코 그것만 생각하시고 풀면 돼요. 자, 이거 해볼게요. 자, 802번. 먼저 봐야 될 거는 사분면을 보셔야 됩니다. 제3, 4분면. 제3, 4분면이란 얘기는 올사탄코 3, 4분면이면 탄젠트 영역이에요. 그럼 탄젠트만 양수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자, 문제에서 사인 세타에 대한 힌트가 나왔네요. 요 부호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요거요. 물론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다로 풀 수 있는데 이거보다는 그냥 삼각형 그리시는 게 나아요. 자, 이거는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삼각형 그리세요. 직각 삼각형 그려서요. 부호 신경 쓰지 마시고 요걸 세타라고 생각하고 사인 세타가 5분의 4야. 5분의 4야. 그럼 여기가 5. 요거는 4. 그럼 피타고라스 썼으니까 얘가 3일 거 아니야. 그치? 이 상태에서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찾으면 되죠. 그런데 참고로 얘는 3, 4분면 탄젠트 영역이었어요. 그럼 탄젠트는 양수고 코사인은 음수라고 생각을 해주고요. 그냥 요 그림 보고 하시면 돼요. 코사인 세타 5분의 3. 그죠? 마이너스 5분의 3이고 탄젠트 3분의 4가 되겠지? 그거 넣으면 끝나죠. 5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3에다가 3 곱하기 3분의 4를 내라. 앞에 거 마3, 뒤에 거 4. 답은 1이 되겠지요. 그죠? 삼각형 그려서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원래는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요거 갖다 푸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 갖다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유형 12번입니다. 마찬가지 뭐 곱셈공식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뭐 여기 설명이 있는데 볼 필요 없습니다. 굳이 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곱셈공식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817번 볼게요. 자, 요거 817번은요. 요건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자주 나오거든요. 자, 일단은 세타는 제1사분면의 각이에요. 그러니까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나 전부 다 양수라는 건 알겠고, 자, 여기서 시작이에요. 요거 갖다가 할 거예요. 먼저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은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어내야 돼요. 뭐 해볼까요? 얘를 뭐 해볼까요? 제곱해 볼 겁니다. 오케이? 얘를 제곱해 볼 겁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잘 보셔야 돼요.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를 제곱하게 되면요.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그러면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뒤에 거 제곱이 되잖아. 그런데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몇이라고 했어요? 1이라고 했죠? 그럼 이제 계산해 봅시다. 얘가 2분의 1이야. 2분의 1 제곱했으니까 4분의 1은 얘랑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라고 했고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이항해 보면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이항했으니까 4분의 3일 거예요. 맞죠? 그러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2로 나눠서 8분의 3 이렇게 되는 게 맞죠. 항상 이게 거의 시작이에요. 얘를 갖다가 거의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제곱해 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제곱하면 돼. 그럼 니은은 또 뭐 할 거냐면 탄젠트라고 나왔지? 탄젠트는 뭐 분의 뭐?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에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여기는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는 얘기네. 자, 얘는 당연히 통분하겠지. 통분하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분의 왼쪽 거는 사인 제곱 세타, 오른쪽은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될 거야. 근데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몇이다? 1이라고 했었지. 그리고 얘는 구했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8분의 3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쓰니까 얘는 번분수 쓰거나 8을 곱하면 되죠? 그럼 얘는 3분의 8 이렇게 되지요. 그럼 얘도 맞지요. 자, 공간이 너무 좁네. 자, 디귿으로 가볼게요. 자, 디귿은 뭐 할 거냐? 곱셈 공식 변형 쓸 거예요. 자, 얘는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에 뭐냐? 플러스 몇? 4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잖아. 맞지? 그럼 계산해 볼게. 자, 얘가 2분의 1이라고 했어. 2분의 1을 제곱했으니까 4분의 1이고 4 곱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거 8분의 3이라고 했지. 그럼 얘가 8분의 3. 약분하면 4분의 1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요거에 4분의 7이 되겠네? 맞지? 얘가 4분의 7이야. 그러면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제곱이 4분의 7이니까 루트 씌우면 되겠네? 그럼 루트 씌웠으면 풀마 2분의 루트 7이었을 거 아니야? 근데 세타가 몇 사분면이라고 했니? 1사분면이라는 말이 있지? 그 얘기는 사인과 코사인은 양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부호는 뭐야? 플러스가 맞는 거지. 그지? 요것도 맞는 거지? 자, 마지막. 어이구, 힘들다. 마지막 리을 가보자고. 자, 리을 같은 경우에는 얘는 지금 얘 알죠? 얘 알아요? 얘네 둘 갖다가 뭐 할 수 있어요? 연립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 연립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자, 공간이 많이 좁네? 요거 한번 지워도 될까요? 자, 다시. 리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연립할 거야. 자, 뭘 연립할 거냐면, 아까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7이라고 했어요. 7이라고 했죠? 이 상태에서 연립할 거야. 연립해보면 옆에다 쓸게. 2 사인 세타는 둘이 더한 거죠? 그럼 2분의 1 플러스 루트 7이라고 쓸까? 이렇게. 그러면 사인 세타는 지진이 나고 난리 났네. 사인 세타는 4분의 1 플러스 루트 7이라고 쓸게. 그지? 다음 이번에는 빼보자고. 빼면은 위에 거 뺄게. 그러면은 2 코사인 세타는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뺐죠? 2분의 루트 7 마이너스 1. 루트 7 마이너스 1이 되고 요때 코사인 세타도 얘도 4분의 루트 7 마이너스 1. 7 마이너스 1. 요것도 바꿔놓자. 루트 7 플러스 1 이렇게 쓰자고. 자, 사인 세타 몇인지 알고 코사인 세타 몇인지 알았지?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한다? 코사인 분의 사인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분의 사인 요거 분의 요거지? 그러면 4자는 어차피 약분 될 거지? 그러면은 여기다가 자, 얘가 루트 7 빼기 1분의 루트 7 플러스 1이 되겠지? 유리화까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유리화까지 해주면 좁다. 여기 넓은 데다 하자. 여기 넓은 데다 할게요. 루트 7 마이너스 1에다가 루트 7 플러스 1을 여기도 루트 7 플러스 1을 해줄 거야. 자, 분모 계산하면 7 빼기 1이니까 6이고요. 요건 제곱했겠죠. 7 2루트 7 그럼 요건 1. 그럼 얘는 6분의 8 플러스 2 루트 7. 그래서 2로 약분해주면 얘도 맞습니다. 다 맞았네요. 결국 다 맞았는데. 이렇게 빡세게 했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으나 시험에서 이걸 한꺼번에 다 물어보진 않겠죠. 그건 너무 양심 없는 거지. 유형 13번은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도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따로 뭐 내용 개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걸 봅시다. 바로. 자, 그러니까 830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요거의 두근이 얘란 얘기죠. 그죠? 요 x 값이 사인 세타 또는 코사인 세타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니까 근과계수의 관계를 쓰겠죠. 자, 그래서 근과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두근의 합은 몇이냐?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렇죠? 다음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두분의 곱은 몇이냐? 8분의 P가 되겠지. 자, 그럼 이제 뭐 할 거냐면 얘를 제곱해 볼 거야. 얘를 제곱할 거야. 그러면은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제곱하면 얘가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제곱했죠? 그럼 얘가 4분의 1이고, 요거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몇이다? 1이라고 했지. 1 플러스 2 곱하기 8분의 P가 된다는 얘기네. 정리하면 1 이항하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4분의 3은 약분했으니까 4분의 P. 그럼 P는 몇이야? 마3 되겠네요.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 삼각함수 정의도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 하면은 삼각함수도 끝이고 시험 범위가 그래프까지일 겁니다.